자,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예요. 198페이지 제3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편으로 오시면 돼요. 198페이지입니다. 198 오셨나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시행자. 잠깐만 볼까요? 자,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원칙은 누가 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적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시 개발할 거야 라고 장소도 정했고 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해야 될지 시행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해. 누구를 지정하느냐면은 국가 등 공공 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또 민간 합동법인 등등 민간 시행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 등 공공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한번 볼까요? 198페이지. 원칙적 시행자 저 위에 찾으셨나요? 그 밑에 밑줄 쭉 그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동그라미 계속 쭉 긋죠. 다음의 자 중에서 다음의 자가 박스안에 들어있죠.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빨리 줄 거예요. 박스안에 빨리 줄 거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다음의 공공기관 동그라미예요. 근데 공공기관이 뭐죠? 줄 거죠? 기업번에 제일 끝에 한국토지 빨리 줄 거예요. 한국토지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노조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줄 것입니까? 그리고 비업번에 매입 공공기관까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동그라미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줄 거죠.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동그라미예요. 정부출연기관 예를 들면은 국가철도공단법상 밑줄 거예요. 국가철도공단 줄 거예요. 국가철도공단 동그라미예요. 자, 국가철도공단을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가로 내줄 거예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 위에 동그라미 2번에 한국철도공사 있죠. 한국철도공사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모든 도시개발이 아니고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하나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하나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한국철도공사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하나요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은요 거의 잡혀요. 쏘가요. 이거 체크해드릴 거 지금 다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동그라미 4번 줄 거죠. 지방공사.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를 앞쪽으로 묶어주세요.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 적어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 시행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공공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거기서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하나요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입니까? 국가철도공단입니까? 국가철도공단의 하나예요. 나머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오세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예요. 6번 와 6번.
6번은 조심스럽게 미칠 것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가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항상 밑줄 걸 때 가로 안에 줄 거면 안 되죠. 이제 이런 거는 뭐 너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밑줄 것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누구를 동그라미 하고 싶습니까? 조합.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이 무슨 조합입니까? 주택조합입니까? 도시개발조합입니까? 도시개발조합이 되는 거야. 미칠 거예요. 조합 뒤에 미칠 거예요.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바꾸어 하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잠깐만 왜요? 왜냐하면은 여보세요. 이게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아까 절반이 누구죠? 내 땅. 나머지 네 분이 앞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땅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저 끝에까지 나누어 가졌잖아. 좀 없으신 분들. 그럼 봐봐요. 이걸 수용 방식이라면 이게 토지 소유권을 전부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원집인은 쫓아내버리는 게 수용 방식이야. 조합을 만들 토지 소유자가 남아있어? 아니, 없어? 없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이 없는 거예요. 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지 외웠습니까? 이유를 알았습니까? 이유를 아는 것은 이해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부터 6번 했죠? 책에 이렇게 해요. 동그라미 5번부터 6번 했잖아. 5번 이하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등, 민간 시행자 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3개를 다 찍어드린 거잖아 지금. 맞잖아요. 다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 나올 거면 딱 가르쳐 주잖아. 책 적는 계세요. 199페이지는 손댈 거 없고 외울 것도 없다. 199페이지를 외우면은 큰일 나는 거죠. 뭐. 그래서 200페이지 오세요. 200페이지 오세요. 200페이지 박스 밑에 2번 환지 방식의 시행자 미칠 거예요. 1번 양가를 1번 제가 읽어보면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전부 동그라미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전부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동그라미예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줄 거죠.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라.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좀 물어보세요. 왜요라고 해주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상상해. 공법은 현장이라는 게 현장의 지식을 조문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읽으면서 항상 현장이 연계가 돼야 돼. 그럼 이해가 되는 거잖아.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까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까요? 그러면은 이 동네 토지 소유권 하나도 수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법을 만든 거야. 왜요? 자기 땅은 남이 개발한 게 좋습니까? 자기가 개발한 게 좋습니까? 자기가 시행자로 개발한 게 좋으니까. 수용하지 않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라. 근데 봐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이 뭐죠? 시행자 지정해야 되잖아.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밑에 봐요. 예외.
지정권자는 계속 줄 거예요.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지자체 등의 시행사유가 3개 있죠. 박사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줄 거죠.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를 말하는 거야. 거기에 국가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물어본 거야. 답이 국가였다. 국가. 아니, 국가 등이면 국가 포함되겠죠? 지방자치단체 등이면 앞에 국가는 포함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답이었다니까요. 문제 참 문제 얄궂게 나왔죠. 야, 그 몇 년 전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숨기는 어이없죠. 어이없죠. 201페이지 봐요. 201페이지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첨부를 환제 방식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3개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사유잖아. 지자체 등의 지정사유. 몇 개? 3개 중에서 1번만 하시면 돼. 1번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어 나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동그라미.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지정권자가 그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한번 보세요. 자, 이 동네 신도시개발 사업 첨부를 환제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거야. 그 위법하고 부당하게 신청한 자를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교재를 혼자 읽어야 되는데 그 읽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듣는 거예요. 교재를 혼자 읽으려고. 그래서 다 읽어야 됩니까? 나올 거만 해야 됩니까? 나올 거만 해야 되니까 나올 거만 지금 밑줄 꺼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묻고 싶죠. 선생님이 밑줄 안 꺼드리고 설명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못해요. 체크해드는 거 하시면 그만 나온다고 체크해주면 그거만 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장 넘겨주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 202페이지 빨리 와요. 시행자 변경 사유. 찾으셨나요? 시행자 변경 사유 발표하시고요. 암기하셔야죠. 줄 것죠?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 몇 개 있죠? 4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변경 사유. 1번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줄 것죠? 박사원의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후 몇 년? 2년 내에 사업 공사를 착수하는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합니까? 변경.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자, 누구를 정합니까? 지정권자 시행자를 지정했어. 지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누가 작성한 거죠? 시행자가 작성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은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해야 되잖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도 그날부터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공사 착수를 하지 않는 거야. 그 시행자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셨죠? 2022년도에 우리 학원의 공법 선생을 저를 초빙한 거예요. 강의해달라고. 계약서 썼어. 근데 출근을 하지 않는 거야.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그러면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한정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근데 좀 일을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네. 자, 넘겨요. 넘겨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네. 이게 한번 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누구를?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국가 등 공공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맞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지정한 자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까?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시행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죠? 변경 사유했잖아. 여기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벡터로 나온 것이 있어요. 뭐죠? 거의 뭐 100%, 99% 도시개발조합은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표자는 누구죠? 조합.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표하는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 그 이름이 무슨 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조합은 어떤 절차에서 조합이 설립되는지, 그죠? 조합이 설립 절차.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조합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는 무슨 회의? 총회. 그리고 총회 권한 일부를 대신 행하기 위해서 뭘 구성하죠? 대의원회.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시개발조합의 별표를 2개 하시고요. 오늘 별표 2개 처음이죠. 조합은 별표 2개 하시고 옆에다가 필기하세요. 그 옆에다가. 그 페이지에다가. 205페이지에 필기하세요.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필기를 잠깐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적으라고. 사이사이 글자 없는 여백을 하려고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필기는 천천히 보기 좋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까? 그럼 빨리. 자기 알아보게 빨리 하세요. 제가 쓰고 바로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막 다 그쳐야지. 빨리 하게. 자, 시작합니다. 조합의 설립 적으세요. 제목 설립. 받아 적으세요. 설립. 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 조합은 어떤 절차에서 설립할까? 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조합의 정관을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합니다. 토지 소유자 몇 인? 7인 이상.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토지 소유자 몇 인? 7인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이 뭐죠? 정관이지 뭐. 헌법이 뭐죠? 헌법이지 뭐. 정관이에요. 잠깐만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을 둔다. 그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을 둔다. 대통령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걸 이제 헌법으로 정한 거잖아. 이게 헌법이라. 국가를 만들려면 무슨 법이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헌법에서 국가가 구성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동창끼리 친목계를 하더라도 친목계를 하면 뭐가 있죠? 회칙이 있어요. 회칙 해가지고 이 회의 목적은 술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회원은 고덕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는 40대부터 60대 사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회칙 있잖아. 조합을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관. 이제 대충 정관이 무엇인지 알겠죠? 정관이 무엇인지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혹시 그냥 웃자고 하면 안 얘기해요. 정관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뭘 만들어야 됩니까? 헌법을 만들듯이, 국가를 만들 때 헌법을 만들듯이 정관을 만들어서. 네. 동의를 넣어야 돼.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 요건 적으세요. 동의 요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인가. 누구에게 인가받죠? 설립 인가를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을 인가받는 거예요. 인가가 나면은 인가를 받고 30일. 며칠? 30일.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적으로 조합 성립, 도시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근데 동의 요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의 정관을 만들어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 찬성하는지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야.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상을 받으면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서를 갖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을 인가받는다 이 말이야.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가 나면 그날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주된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살짝 외워두는 거야, 이렇게 흐름을. 적으면서 한번 외워봤죠? 이 내용의 교재에 다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보기 좋게 흐름을 정리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읽어보시면 되고요. 책장 넘기세요. 넘겨서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206페이지 큰 3번, 저 밑에. 조합은 등 나와 있습니까? 들피하시고요. 조합은 동그라미 하세요. 20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양가로 1번 조합 동그라미. 조합은 동그라미.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밑줄 껐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토지 소유자 밑에 적어요. 적으세요. 당연 조합원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전과자 돼요? 당연히 돼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당연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당연 조합이다 이 말이야. 당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위에 동그라미 했죠? 토지 소유자 위에 적어요. 아니야.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안 돼요. 건축물 소유자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돼요. 지상권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상권자 안 돼요. 안 돼요. 전세권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세권 당연히 안 되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에 한하여 당연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 돼요? 안 돼요. 지상권자 돼요? 안 돼요. 전세권자 돼요? 안 돼요. 안 적을 거예요. 이제 임차권 제도는 적을 필요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러면 다 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와요. 6번. 209페이지 오세요. 209페이지. 6번에 옵니다. 6번에 그 위에 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총회 줄 것이고 발표하지 말고요. 줄 것죠? 도시개발조합의 총회가 뭐죠? 조합은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잖아. 총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치한다. 총회 의결 대상이 몇 개죠? 11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추가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1개인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잠깐만요. 조합원이 2,000명이면은 도시개발조합이 엄청 크잖아요. 요즘처럼 바쁜데,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2,000명이 전부 참석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들의 의사를 대신하려고 뭘 만드는 거죠?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거야. 조합이 크면은 얼마나 커야 되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그래서 대의원의 임의기구 보겠습니다. 의결을 가진 줄 거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 줄 거예요.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줄 거죠.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뭘 두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까지 줄 거예요. 제일 끝에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동그라미예요. 두어야 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원의 근안이 나와 있어요. 근안은 암기라고 적어요.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할 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죠. 문제풀이 할 때부터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암기라고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오세요. 211페이지 실시계획 찾으셨습니까? 실시계획을 동그라미에 두고 고개를 잠깐만 들고요.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에서 고시합니다.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으면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뭘 지정하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사업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211페이지 봅니다. 실시계획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시행자는 동그라미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도 미쳤겠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은 지정된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이 경우 동그라미 이 경우가 어떤 경우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잖아.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는 줄 거죠. 무엇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게 별표예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에 별표 붙여요. 별표. 이유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아까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18개 맞죠? 18개 있었잖아. 그 중에 우리가 기수는 세단을 탄다. 14번부터 17번 4개는 외웠죠. 그 18개 개발 계획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 무슨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아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인 곳이 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자동으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정수는 의제가 돼버리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정수 의제가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 작성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넣도록 한 거예요.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실시계획 작성 기준 줄 거예요. 2번에 양가로 2번 실시계획 작성 기준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발계획 동그라미. 이 개발계획이 뭐죠? 작성 기준이라. 작성 기준. 그러면은 아까 여보세요.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적으세요. 작성 기준.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적으세요. 작성 기준. 아까 배웠잖아요. 앞 시간에. 개발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이 뭐죠? 앞 시간에 했잖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금방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 이 두 개도 계속 헷갈려요. 이렇게 적어드릴 꼭 구분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기본계획입니까?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책장을 넘기세요. 책장을 넘겨서 213페이지 봐요. 2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봐요. 2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5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 동그라미하고 책장 넘겨요. 책장 넘겨서
넘겨서 214페이지 봐요. 214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2번에 시행 방식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예요. 시행 방식 규정 박스가 나와 있습니까? 박스 별표예요. 궁금하죠? 잠깐만.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는지 궁금하죠? 이게 사업 방식 선정 기준, 사업 방식 선정 기준이야. 환지 방식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2개 줄 거예요. 214페이지 박스 안에, 214페이지 박스 안에, 딱 중간에 있죠? 중간에 박스 안에 환지 방식. 214페이지 중간에 오세요. 중간에 시행방식 구분 찾으셨죠? 2번 시행방식 규정. 자, 환지 방식 뒤에 동그라미 1번 줄 거예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줄 거예요. 2개. 밑에 적어요. 목적. 이어야 돼, 이걸.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무엇을 선정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하는 지역에 지금도 줄 거예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까지 줄 거예요. 인근 지역보다 땅값이 비싸면,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한다 이 말이야. 이 2가지 외워놔야 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은 잠깐만요. 이 동네 땅값이 너무 비싼 거야. 땅값이 너무 비싸면은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권 수용하고 나중에 보상금 지급할 때 땅값이 비싸면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짝 외워놔야 됩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내려와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지금 줄 것입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줄 거예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미칠 것이고, 집단적 할 때 집단적 할 때 여기 봐요. 여기 집단할 때 집 앞에 적어 넣어요. 택지 등 적어 넣어요.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예요.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방식은 무엇을 정합니까? 수용 방식. 그럼 잠깐. 택지는 뭐죠? 공장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 요즘에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합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수도권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곳이 수도권에 더 많잖아. 이런 곳은 대부분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토지 소유권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 그럴 경우에는 지금 수용 방식으로 하지만 땅값이 비싼 곳은 일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땅값이 싼 곳은 수용 방식, 땅값이 비싼 곳은 환지 방식. 그래서 하나의 구역 안에 2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은 무슨 방식?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모두 몇 개? 3개.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3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딱 이거 내어놓고 그 다음에 따라와요. 오세요.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오면은 드디어 이제 여기 온 거야. 수용 방식까지 온 거예요. 수용 방식. 217페이지 오셨습니까? 큰 6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217페이지 페이지 확인하고 큰 6번에 뭐가 있죠?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거기서 수용, 사용 방식을 크게 동그라미 하고 고개만 딱 들면 돼요. 고개만.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선정해요. 그 다음에 지가, 땅값이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제 방식으로 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니까 무슨 방식이죠? 혼용 방식이야.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도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분할 혼용 방식이 뭐냐면은 여기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 하나의 구역 안에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A지구는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고, B지구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잖아. 이것은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 이것을 분할 혼용 방식.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면 분할 혼용 방식. 알겠죠? 근데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에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데 두 가지 방식이 적용돼. 여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수용 방식인지 어느 쪽이 환지 방식인지 사업시행 지구를 구분을 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면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죽을 만큼 어렵진 않잖아, 그죠? 그렇게 알아듣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나오면 또 설명 한번 듣고 나면은 지문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쉬었다가 순서대로 이제 수용 방식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수용 방식은 이걸 절차를 한번 딱 시작을 해버리면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못 끊어요. 그래서 여기서 휴식을 하고 수용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하죠. 3교시에. 네. 쉬겠습니다.